방송이 아니라 이제 편파 방송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전 들으셨다시피 서당캐 사장님, 김영주 시당위원장님, 서울시 총사령관님의 선대위 발대식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제19대 대선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서당캐는 당연히 대선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전북 일정으로 안타깝게도 방송 펑크를 내신 서당캐 고정 패널 박주민 의원님이 원래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늦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천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시당 서당캐가 대선 특별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이 호의 첫 방송이 되는 셈입니다. 대선 운동 기간 서당캐는 매주 금요일, 정규 방송은 저와 박주민 의원님 진행으로 평소와 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다른 요일은 호의 형식으로 대선 운동 현장과 시시각각 움직이는 판세를 중심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선 운동 기간 중 서당캐는 금요일 정규 방송을 포함해 최소 주 3회 제작 및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호회는 업로드 최소 6시간 전 서울시당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공지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페이스북 유세 생중계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당 선대본 SNS 총괄 본부장이자 홍보위원장이자 서당캐 호의 방송의 진행자이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인 이분의 홍보방송을 먼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대강 아시겠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진정한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정청래 1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촛불 대선, 카네이션 대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촛불 국민이 만들어낸 대선이기 때문에 계절 따라 오는 장미꽃 피는 듯한 대선이 아니고 촛불 대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해방 후 정권에 참여하지 못했고 4.19 혁명 후에 4.19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의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는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다가 전두환의 탱크에 밀려 전두환의 정권 찬탈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정권 교체의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지만 불행하게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찾아온 촛불 시민들의 뜻대로 촛불 시민의 의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을 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이렇게 국민 대중들의 정치적 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정한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기회는 다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선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이 사라지고 55세 이하와 55세 이상의 세대 간의 투표가 확연히 달라지는 그러한 첫 번째 선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 세대를 설득하고 대선 하루 전에 맞이하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의 등도 토닥토닥 두드려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면서 엄지척 효도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월 8일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카네이션을 달아주십시오. 부모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세대 간의 갈등을 딛고 세대 간 통합을 통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의 시대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처음으로 치러지는 야야 대결, 오자 대결, 다자구도의 대선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대선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정한 정권교체와 아니면 진정한 정권교체를 외면한 반반쯤인 정권교체로 갈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승리와 역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문재인과 함께 진정한 정권교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애국심으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정권교체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정권교체의 문풍이 불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당부터 앞장서야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홍보위원장 겸 SNS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열정과 정열을 바쳐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나와 함께 같이 투표장에 갈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선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 설득해 주십시오. 우선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관계인 부모님부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등도 토닥토닥 두들겨 드리면서 엄지척 인증샷을 날릴 수 있는 효자 효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고 나라 구하자. 이것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카네이션 대선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나의 고모, 나의 당숙, 내 주변부터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일제치하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은 일이고 87년 6월 항쟁, 호원 철폐 독재 타도에 함성에 나 또한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우리의 빼앗겼던 권리를 우리가 이제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서 SNS 총괄본부장으로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토닥토닥 두드림 운동 카네이션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서 부모님과 사이좋게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효자 효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대선은 이깁니다. 87년 대통령 선거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대선 후보 등록일 날 나타났던 여론조사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결과로 나왔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그리고 갤럽의 여론조사는 문재인의 우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심성의껏 국민들을 모시고 섬긴다면 5월 9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뛰고 또 뛰고 더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그러나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대선 선거운동에 임합시다. 여러분 가슴속에 효심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5월 9일 카네이션을 달고 마포대교를 건너서 청와대를 향하는 자랑스런 시민주권, 국민주권의 행렬, 헌법정신이 엄연히 살아있고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우리 한번 신명나게 입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카네이션 대선으로 효도하는 대선으로 우리 함께 뛰어봅시다. 정청래였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는 정청래 우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유세원 정청래입니다. 예.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기호 1번입니다.
문재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방송 때 그 안철수 성대모사가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네. 문재인 진짜입니까? 후보 문재인 그 후보 성대모사 안 되세요? 문재인입니다. 잘 안 됩니다.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그때 이제 JP 성대모사 했는데 JP 성대모사도 댓글에 올라왔죠? 네. 재밌다고 올라왔습니다. 네. 최재천도 그때 했었나요, 제가? 안 했습니다. 최재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천입니다. 이번 대통령은 아무래도 최재천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저 최재천도 응원합니다. 어떤 최재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전혀 달라. 제가 볼 때 전혀 다르고요. 전혀 다릅니까? 네, 오늘 대선 특집이기 때문에 네.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선 첫 번째 일정을 대구에서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 첫 일정을 한 것은, 우리 당 대선 후보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정동영 예전에 네.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인혁당 묘수를 첫 일정으로 간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선 후보가 네. 228 민주의거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첫 일정을 한 것은 최초의 일이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잘한 결정이다. 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만 지지율이 올라가면 네. 전국적으로 골고루 네. 지지율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문재인 후보의 일정은 호남에서 제주까지 약 1,300km를 오늘 뭐 종횡무진했다고 하세요. 뛰어갔습니까? 아니 날라갔다고 그래요. 날라갔습니까? 날라갔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네, 비행기 타고 날라갔다 그러는데요. 예. 그 오늘 호남에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 예. 안철수 후보가 전라북도에서 유세를 하는데 사실 많은 인파가 안 모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측은 엄청난 인파로 사실 안전사고도 저는 지금 안철수 연설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박지원 대표입니까? 그렇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오늘인가요? 오늘 그 유세 중에서 호남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네. 5년 전에도 네. 광주 유세를 마치고 뭐 대흥사에서 뭘 한 호남의 아들이고 뭐고 네. 하면서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네. 굉장히 더 고맙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데도 변치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박지원 대표밖에 없습니다. 동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말 실수를 했다고 또 자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말 실수를 했든 말든 저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게 말 실수가 아니라 진심 아닐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두 분의 관계는 워낙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네. 제가 고소를 당했죠. 언제요? 박지원 당대표한테. 지금 SNS 제가 한 걸 가지고 네네. 고소를 했다가 제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입하고가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대승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악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2천만 원. 그것도 제가 혁혁하게 공로를 세웠죠. 밤 1시 반에 트위터를 알렸죠. 네네. 그래서 기자들이 아침에 물어보라고. 그때 물어봤어요. 근데 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바로 과태료 2천만 원 네. 때렸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네. 개시하기 전에 등재하기 전에 그걸 리트됐어요. 1시간 전에. 네. 그래서 그것도 선거법 위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네. 그 두 화면을 캡처한 것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박지원 대표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네. 지난번 과태료는 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제가 아주 정중하게 트윗을 했죠.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답변을 하셨던가요? 답변을 안 하면 제가 전화하려고요. 냈냐고. 네. 오늘 우리 그 스튜디오에는 지금 할까요? 지금 박지원. 우리 전화 연결 가능합니까? 제작진? 네. 네, X자를 이렇게 보이는데요.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네.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우리 청래당 간부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간부요? 네. 그게- 하부 조직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니 근데 항상 우리 정청래 의원님 청래당은요, 네, 네. 총재인 저만 간부고요. 나머지는 다 하수인들이에요. 아니 박수를 아까 너무 쳐주시길래 우리 박수 안 치면 바로 강퇴당하거든요. 청래당 왜 하세요 그러면? 우리 청래당은 오로지 네. 총재를 위한 총재에 네. 의한 총재의
팬클럽입니다. 아, 우리 청래당도 1년에 한 번씩 태양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태양절이 언제죠? 좀 있으면 돌아옵니다. 음력 4월 18일. 네. 예, 그것이 5월 며칠이죠? 13일이 태양절입니다. 5월 13일 날 그러면 마포구청 앞에서 열병식도 하고. 아니 저희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총재 생일 기념, 대선 승리 기념 네. 1박 2일로 가려고 아, 합니다. 5월 13일이면 정말 대선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네요. 그리고 청래당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네. 원래 정식 명칭은 네. 정청래를 지키는 사람들, 네. 정지사 네. 이렇게 되는데요. 정지사. 모든 사람이 다 청래가 되자. 그래서 네. 내가 청래이다의 줄임말. 내가 청래당 아, 이런 뜻입니다. 청래당? 네, 그래서 제가 네. 직책이요. 네. 총재는 제가 맡고요. 윤리심판원장도 제가 맡았습니다. 네. 바쁜 세상, 네. 심의할 시간이 없다. 네. 바로 청래당 윤리심판원 네. 직권으로 강퇴시킵니다. 네. 몇 명 시켰죠? 3명? 더 많이 시켰습니까? 근데 실제로 총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이제 우리 8,300명. 8,300명. 네. 정말 작은 군대입니다, 군대. 이재명, 안희정, 두 분은 참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손가락 혁명군 그 이상을 할 수 있었어요. 청래당. 네. 오늘 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김덕룡이죠. 김덕룡. 김영삼 대통령 문화센터 이사장. 네. 또, YS의 이제 차남이죠. 김현철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홍인길. 네, 전 총무수석. 문정수. 네. 전 부산시장. 네, 그래서 상도동계가 네. 급거 네. 문재인 진영으로 지금 넘어왔죠. 지금 김홍걸 박사,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박사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훈홍 선생의 아들도 그 아드님도 지금 네. 문재인 후보를 열심히 지금 지원하고 그럼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덕룡 이사장님이랑 김현철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80년도에 민취업이 다시 복원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무성을 빼버리고 아주 잘 된 일이죠. 네. 혹시 김무성이 여기 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낍니다. 네. 네. 누가 배제시키죠? 지금 들어온 출입문이 좁아요. 네. 그래서 김무성 걸립니다. 네. 못 들어올 거예요. 얼마 전에 세월호 3주기를 갔는데 동영상을 틀어주는데요. 그때 이제 세월호 가족들 정말 당시에 굉장히 괴로운 심정으로 아마 김무성 대표 면담을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가족을 등지고 외면하면서 이제 떠나는 모습이 동영상이 사진 포착됐어요. 아닙니까? 유가족이? 그리고 차에서 그냥 예. 카니발 자동차 그냥 떠나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걸 봤는데 카니발 맞아요? 검정색 카니발로 기억합니다. 이거 네. 잘못하면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에 걸립니다. 네. 카니발이 아니라 본거 아니었어요? 본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지금 바른정당의 선대본부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이제 대선을 출마할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팽목항을 한번 갔었잖아요. 네. 팽목항에 가서 먼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참 모양이 안 좋았어요. 모양이 아주 안 좋았죠.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김무성 대표가 한때 민취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서면 남입니다. 돌아서면 남입니까?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왜 안 오고 계시죠? 예, 지금 뛰어오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박주민 의원님 오실 때까지 방송해야 되죠. 오면 끝내자고요. 저한테도 좀 질문 좀 하세요. 아주 방송이 어렵습니다. 이거 대본도 없이 그냥 하니까 방송이 어려워요. 김영호 우리 의원님. 네네. 우리 지금 이틀 동안 선거운동 했는데요. 네.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근데 우선 아침 7시에 출근길 인사를 하죠. 7시부터 합니까? 네네, 7시 하는데. 우리는 7시 반부터 하는데. 저희는 왜냐면 서대문 주민들이 좀 더 부지런해요. 예,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오는데, 이제 유세 차량을 오늘 탔어요. 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이제 셀러리맨들이 발길을 멈추고 저를 탁 쳐다보면서 막 박수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문재인이 돼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재인 후보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침부터 박수 받고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거운동한 청래당 괜찮다. 첫날과 둘째 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세할 땐 또 비가 안 왔어요. 아침 출근 시간 비가 안 왔어요. 어쨌든 이틀 비가 왔거든요. 네네. 제가 선거운동을 여러 번 해봤는데 첫날에 비가 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비가 왔어요. 네. 비가 하늘에서 내리죠. 네. 땅으로. 네.
그러면 1자로 내립니까? 2자로 내립니까? 3자로 내립니까? 4자로 내립니까? 저는 정확히 일자로 내리는 것 내려오는 같아요. 게 일자잖아요. 너무 일자예요. 예. 네. 아, 그래서 네. 일본이 이기는구나. 하늘의 뜻이구나. 하늘의 뜻이구나. 네. 하늘에서 일자를 계속 내려보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둘째 날도 계속 일자로 일자. 내려보내요. 네, 네, 그래서 네. 11% 차이로 이기는 거다, 이건. 11%. 예. 내일은 비가 안 오는 것으로 예보됐어요. 내일은 오면 안 됩니다. 네, 선거가 네. 무효돼요. 111%로 그러니까요.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일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네. 11%.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 그 예언을 하시는데 네. 한 90%의 적중률이 제가 예언하는 것은 거의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네. 이상하게 다 맞아요. 이게 뭐 우주의 질서거든요. 우주의 질서. 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날은 이제 그 아침 출근 인사를 했고요. 네. 이제 낮에는 사실 자전거를 타고 우리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 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 만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자전거는 못 탔어요. 네. 비가 올 때는 네.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를 맞고 걸으세요. 네. 날구지 아니에요? 날구지 그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네. 네, 빗물인가 눈물인가 네. 아주 절실하게 제가 2012년 대선 때요. 네. 영하 14도인 날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진눈깨비가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네, 네. 눈이 엄청 내린 날. 네. 이틀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영하 14도인 날 있잖아요. 유세차를 타고 네. 시속 4, 50km로 달리면 영하 20도의 체감 온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거운동원 두 분이 장갑도 2개 끼고 네. 양말도 2개 입고 막 겹겹이 끼었는데도 네. 손이 안 움직인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근데 저는 계속 문재인을 외쳤어요. 네. 그때는 계란장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민주통합당 기호 2번. 네. 그때 민주통합당. 네. 야권 단일 후보 기호 2번 네.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러고 다녔어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센 표는 안 됐다. 저렇게까지 하다니 짠하다. 그래서 오는 표. 네.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것은 제가 2012년에 했는데 오늘 네. 갑자기 신의 계시로 네. 제가 수유역 그 유세를 갔어요. 네. 제가 이제 서울시 특별시당 유세 단원이잖아요. 네. 갔는데 갑자기 신의 계시가 있어요. 네. 로고송을 탁 틀어놓고 한데 새로운 유세 방법이 떠올랐어요. 네. 로고송에 맞춰서 이렇게 1번 딱 흔들어서 네. 춤추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네, 네. 딱 한데 나도 모르게 우주에서 이렇게 유세를 해라. 우주 얘기 너무 많이 하신다. 아싸! 아싸! 네. 새로운 대통령. 네. 준비된 대통령. 네. 기호 1번. 네. 문재인. 네. 문재인. 네. 문재인입니다. 어깨를 흔들고 엉덩이를 네. 실럭실럭. 기호 1번. 문재인. 문재인. 네. 아싸! 새로운 대한민국. 네. 신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요. 기호는 네. 1번.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해요.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네.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네. 합정동 우리 퇴근길 유세를 왔거든요. 네. 근데 합정역이 버스에서 엄청 많은 인원이 내려요. 한 네. 번씩 100명씩 막 건널목 건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는 거야. 음. 그래서 제가 다시 뭐라고 했냐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오는 것이 것이 아니에요. 마구 찍어. 투표소에서는 문재인 찍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네. 재밌다고. 근데 이번 대선이 이제 원래는 항상 겨울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 나오셨을 때도 정말 서울역, 광화문에서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5월 대선이니까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네. 선거 영향을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미칠까요? 그 날씨가 따뜻한 대선과 추운 대선. 추우면 추운 대로, 네. 더우면 더운 대로. 네.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아직 촛불 열기가 쉽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세차를 타고 네. 마포를 돌고 쭉 해보니까 네. 유세 첫날부터 반응을 이렇게 뜨겁게 보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네. 손 흔들어 달라면 손 흔들어 주고 네. 엄지척 해달라고 하면 진짜 엄지척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네네. 그리고 네. 감동적인 게 뭐냐면 가다가 네. 문 탁 열고 엄지손가락 내밀고 운전하는 분. 네. 너무 많아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진을 다 찍어서 인증샷을 막 날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첫날 이제 사실 기호 1번을 저희가 거의 못 따라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전 V자를 이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V자하지 마세요. 엄지척하세요. 오히려 저를 가르치시더라고. 아, 저는 첫날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문재인입니다. 2번 아닌데. 네, 네. 2번이 너무 입에배가지고. 네. 그래서, 고쳤는데 간혹 또 나오더라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유세도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유세보다는 이제 우리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연극인이 계세요. 유명한 연극인. 그 연극인이랑 이제 토크쇼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유세 차량에서. 아니, 연극이라고 연극을 하세요. 네. 유세차위에서. 연극을 하게 되면 기부행위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가수가 노래하는 것도 기부행위 되거든요. 개그맨이 웃겨주면 그것도 걸려요.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웃기는 게 걸릴 것 같아요. 네. 사람을 너무 웃기게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 네. 제가 이제 중앙당의 국민참여 네. 본부의 본부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공동본부장이 됐는데 당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당을 많이 장악하셨어. 네. 히딩크의 후예잖아요. 네. 당을 장악하라. 그래서 네. 국민참여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 국민참여. 문재인과 어깨동무. 문재인과 어깨동무. 네. 네. 그래서 1588 2017 2017년 2017년 1588 2017 네. 1588 2017 1588 2017 대리운전? 여기로 네네.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 네네. 문자를 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문재인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특보가 되는 거예요. 시민 특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요. 문재인의 국민 의원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의 국민의원. 네. 네네. 그래서 1588 2017로 문자를 하면은 네. 정책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 분야 당연히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분야에 맞게 이렇게 네. 나옵니다. 인증서. 네. 이게 문자로 옵니다. 아, 문증. 그림으로. 네. 임명장처럼. 네. 근데 임명장은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네. 인증서로 하는데 인증서, 인증서. 김영호, 네. 분야, 네. 문화체육정책 이런 네. 식으로 귀하를 네. 문재인 네. 국민 의원으로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하고 도장이 딱 찍혀져요. 1588 2017. 2017. 네. 그리고 밑에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저 당직도 없는데 그거 신청해요. 하세요. 네? 바로 나면 지금 해도 됩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게 저 딱- 방송 끝나자마자 당직 좀 받아야겠어요. 네, 그렇게 임명장처럼 와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100만 명을 하자. 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 참여 없이 네. 어떻게 대선을 이길 수 있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국민 참여 운동 본부의 네. 1호 작품입니다. 1호 작품 이것을 누구의 아이디어? 그것은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모든 공은 다 제가 딸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이걸 막 앞으로 할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네. 문재인과 어깨 동무하고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인증서를 딱 받잖아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책임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네. 문재인 해가지고 빨간 총재 도장처럼 네. 딱 찍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김무성 도장. 옥새파동. 옥새파동처럼. 네. 저 문재인 후보 도장 가져가시고 또 정청래를 꽝 찍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래당에서 사실 청래당 자동가입?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아, 그걸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 팬클럽에서 이미 어떻게 하냐면 네. 20대 대변인을 임명합니다. 제가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총재님한테서 20대 대변인 임명받았습니다.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임명장을 누가 만들어서 올려줘요. 네네. 그럼 그걸 다운받아서 본인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종신직 경호실장도 있고요. 네. 벽이다.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부소장 이런 게 다 있어요. 굉장히 전문성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거 받는 분들은 차기 총선에 나오셨어도 되겠어.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 저도 하나 주세요, 당직. 저 당직이 너무 없어. 당직 남발한 게 한 300장 정도 돼요. 300장이요. 그래서 앞으로 3만 네. 장까지 남발하려고. 네. 네. 그냥 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주는 거예요, 그냥.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청래민국 마사 회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공화국이네. 그렇지. 정말 5월 13일에 10명씩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서. 네. 10명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되나 또 아니면 안철수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되든 결국은 정권 교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펼쳐나가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분들, 특히 우리 지지자들의 좀 논리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점.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철수됐다. 네, 이미 철수됐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네네.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죠.
근데 네.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 교체는 네. 완전한 정권 교체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반반 교체입니다. 반반. 네. 네. 반반도 아니죠, 사실. 아니 근데 사실 요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이 주로 이제 보수층들이 많이 지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 우리 당 대표였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인사로 국민들이 평가했는데 지금은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보수 후보로 많이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 교체라는 말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네.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네. 제가 이것도 예측을 합니다. 네. 조만간 조만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실제로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네. 샤이 보수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아, 쉐이보스. 네. 그래서 포천의 선거를 가지고 판도라에서 차명진 의원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네. 봤더니 샤이 보수가 15% 있더라고요. 아, 15%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자유한국당 후보가 계속 15%만 나왔어요. 선거를 네. 해보니까 네. 막장 개표를 해보니까 다른 후보는 지지율 변동이 없었어요. 네. 근데 무응답층이 다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30%가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 이런 식으로 샤이 보수가 15%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철수 쪽에 갈 것은 이미 다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음.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 붙어 있는 보수의 지지율은 네. 안철수의 당선 가능성이거든요. 네. 근데 당선 가능성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 계속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네. 당선 가능성이 없다,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네. 다시 보수 회귀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홍준표 후보는 15%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뭐 한 많이 나와야 10% 정도. 9, 10% 네, 정도 그 정도인데 무조건 15% 이상은 나온다.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 홍준표 후보가 15%, 20%가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그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네. 우리가 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 자꾸 영어, 저 중국어로 물어봐 주세요. 보다. 보다? C? C. 네, 네. 과거형은 So? C so. 네. C so 갑니다. 아. 네, 그래서 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과거가 됐다 현재가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안철수 후보의 보수 지지율이 올라가면 홍준표가 내려가고 홍준표가 올라가면 안철수가 내려가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정치 전문 용어로 시소 관계라고 합니다. 아, 시소관계. 아, 정말 천재야, 예? 네. 그 순발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과 안철수 후보의 연대 내지 단일화 이야기. 그거는 어떻게 좀 그거는 분석하세요? 뭐 네. 되든 안 되든 저는 관심도 없고요. 네.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네. 근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불과 2%밖에 되지 않아요. 네. 2%가 안철수 후보가 욕심이 내서 가져갔다. 네. 그럼 호남에서는 2%의 4배 정도, 한 8% 정도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5, 6%를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측도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도 주로 이제 영남, 뭐 대구, 부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5명의 후보 중에서 네. 가장 괴로운 후보, 네. 그리고 가장 다리에 힘이 빠진 후보가 네. 유승민 후보거든요. 네, 네. 좀처럼 지지율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TV 토론에도 잘했다고 이제 조중동에서 TV 보도를 해요. 토론은 네. 잘한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전 TV 토론회를 잘했다고는 사실 생각이 안 드는데 조중동은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네. 뭐 TV 토론은 뭐 문재인 말을- 후보가 정말 잘했던 것 말을 같아요.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애티튜드의 네. 점수입니다. 음. 태도의 점수고요. 네, 네, 네. 이미지 점수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점수. 실제로 정책과 컨텐츠를 가지고 지지층을 옮겨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TV 토론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용하는 증거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미국의 네.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네. 있습니다. 그 네. 프레임 전쟁, 코끼리 생각하지 네, 마를 네, 쓴 네, 유능한 언어학자인데 네. 그분이 이런 분석을 했죠. 인간의 뇌에게는 네. 이성뇌와 감성뇌가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문재인 후보의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네, 나쁜 건 네. 기억을 못해요. 홍준표 지지자들은 홍준표의 좋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네. TV 토론에서 홍준표가 잘했던 것만 기억하고 네. 문재인이 잘못했던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강화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적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TV 토론은 가장 손해본 것은 안철수. 네. 나머지는 세임.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한테도 끝장 토론하자, TV 토론에 계속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안철수가 TV 토론을 하면,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실상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긴장하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어눌하게 해서 그 거품이 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방송 우리 정청래 의원님을 했는데, 그때도 책을 많이 인용하셔서, 제가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뒤풀이 때, 독서량이 많으십니까? 했더니 책을 또 안 보신다고 그래요. 책을 안 봅니다. 근데 아니, 책을 보셨으니까 지금 인용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옛날 진역 사셨을 때 책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소들은 풍월이에요. 근데 기억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TV 토론에 4번 더 남았어요. 네. 네. TV 토론에,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네. 1차 TV 토론에 안철수 네.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TV 토론에서 빠진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1+1 그리고 본인의 BW 신주 네네, 인수권 네네, 네네, 부사채 그 분도 또 있고 부인의 보좌관 갑질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지지율이 빠졌고 그 네. 중에서 제일 컸던 게 유치원 논란이었습니다. 네, 유치원 논란. 맞습니다. 네. 유치원 논란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해설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의무교육이 중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니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0세부터 6세까지도 네.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공약했어요. 했었죠. 누리과정을 네. 국가가 책임지겠다. 약속을 저버렸죠. 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5%가 사립, 5%가 국공립이에요. 네. 그러면 국공립을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설이든 병설이든 그건 국공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공립을 제한하겠다. 네. 그리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를 늘리겠다. 네. 한 거거든요. 그것은 사교육업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바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한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익을 추구하겠다. 여기 손든 네. 거거든요. 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에서 오는 무지의 소치였다. 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그럼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가르치기 어려운 게 유치원생입니다. 맞습니다. 유치원생보다 더 가르치기 영유아반. 어려운 것이 영유아반입니다. 네, 영유아반.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육 교사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핵심이죠. 네. 핵심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고3 교육만 중요한 것처럼 마치 입시 교육이 네, 되어 있는 네, 건데 네. 그 정반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철학을 담은 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정책이었는데요. 제로 투 파이브 플랜이라고 네. 0세부터 5세까지의 플랜을 짰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네. 근데 여기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던 네. 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 부분이 누구냐면 제임스 커크먼이라고 제가 모른다고 막 아무나 이름 되는 것 같아. 2000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영유아 교육에 대한 업적을 가지고 네, 네. 받았는데 네. 이분의 연구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네. 0세부터 6세까지 있잖아요. 네, 네. 이때 교육이 네. 청소년기 이후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죠. 16배 효과가 있다. 16배. 네. 0세부터 6세까지. 6세까지. 네. 이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때 사람의 뇌의 90%가 형성된다. 형성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때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네. 빈곤의 해소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네. 그래서 흑인 아이 3, 4세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시켰더니 네. 나중에 커서 네. MAOA가 폭력 방지 유전자랍니다. 네. 이것이 엄청 발달돼 있더랍니다. 발달돼 있다고. 사교성 높고 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네. 네. 그리고 아주 좋게 이렇게 네. 변했는데 네. 그런 교육을 잘 하면 경찰과 감옥, 교도소를 짓는데 비용 20%면 훨씬 더 사회가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제로 투 파이브 플랜 네.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을 다른 어느 교육보다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좋은 하는 말씀이세요. 논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말씀드렸지만 저 아이가 5살이잖아요. 그 제 지역구에 이제 전 국회의원, 네. 저의 전 이제 위원장님이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 삼성 국회의원이세요. 네. 그분 아드님이 이제 장하준 교수, 캠브리지 그렇습니다. 대학의 장하준 교수인데요. 장하준 교수가 네, 네, 유명한 얘기했죠. 네. 네. 여성에게 투표 달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영국에서요. 흑인에게 투표권을 달라면 감옥에 갔다. 네, 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 네. 그러나 세상은 진보해서 그럼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면 정신나간 네, 사람입니다. 네, 네. 장하준의 메모라고. 네, 그게 10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두 아드님이 지금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저 우리 장제식 장관님을 제가 자주 뵀는데 그 아이들 키운 얘기를 쭉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사교육을 투입한 게 아니에요. 첫째 장제식 장관이 굉장히 섬세하고 자상한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자상하게 또 사랑을 주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아이를 지금 5살인데 네. 제가 이제 매일 아이가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저 아까 정청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네. 0세부터 6세에 네. 거의 이제 뇌 형성이 90%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랑 있을 때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정치를 하다 그냥 보니까 던진 말인데 그냥 그대로 믿는군요. 전 그걸 믿죠. 네. 이것은 정확한. 근데 제가 아이한테 그러니까 정치인의 피가 돌아가지고 계속 공약을 남발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린이날 같이 놀아줄게. 근데 계속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잘못을 얻으래요. 엄마, 난 사실 아빠를 안 사랑해. 그 얘기를 또 우리 처가 귀띔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큰일 났네. 이제 1년, 지금 5살이니까 1년 동안 제가 좀 자상하고 사랑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네. 이 영유아 교육에 국가가 책임지려고 굉장히 힘써서 네.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 제임스 그 해크먼 교수가요. 네. 네. 시카고대 교수인데 네. 이분이 네. 워싱턴 이런 데 막 날아가가지고 네. 유럽에서 손님들 오잖아요. 그러면 네. 막 붙잡고 이 영유아 교육에 진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그렇게 굉장히 홍보대사 역할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갑자기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들어온 지 좀 됐잖아. 예, 이게 안 보이는 방송인데 왜 그래 또. 그래서 이게 대선 특집. 대화에 네. 끼어들 수가 없어. 교육 특집 같아요. 네. 네. 지금 대선 특집.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군요. 예. 들어오면 방송 끝낸다고 했어요. 예. 지난주 방송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전라북도에서 세월호 이제 특강하시고 네. 오신다고 해서 다 공지를 했거든요. 음. 1부 끝나도 안 오시는 거야. 그게 2부 끝나도 안 오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다 국가와 또 우리 세월호 진실을 위해서 뛰어다니시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박수 보내주실 것 같아요. 아유, 네. 늦게 오셨으니까 퀴즈 하나 낼게요. 예. 5월 1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갑자기 그러시면 이게 마포구의 태양절. 정청래 의원님의 탄생일. 야. 그날 좀 차량해가지고 열병식도 좀 있다니까. 진짜요? 예. 정청래 탄신 52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뭐 소맥을 좀 마시면서 좋네. 저도 좀 불러주세요. 소맥 예. 폭탄. 저는 뭐 하다 늦었냐면 네네. 그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TV라고 운영하는데 그 프로가 9시부터 한다 그랬는데 9시 반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0시면 끝날 줄 알았더니 10시 반에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오늘 그 세월호 손해수색이 이제 시작이 돼서 예. 4시간 만에 다수의 유류품이 좀 발견됐잖아요. 뭐 좀 신발, 네네. 뭐 구명조끼 이런 것들이 나왔죠. 예. 이제 미수습자분들의 좀 발견은 아직은 뭐 얘기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예. 아이고 지금 정말 좀 어떻게 좀 기대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네. 잘 될 겁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예. 마음으로 그날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선거일이 이제 공식적인 선거일이 이제 이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네. 날 뭐 하셨어요? 첫째 날 저는 대전 집중 유세 갔었고 광화문 유세에 네. 또 응원하러 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은 아직 지역은 오전에 오전에. 비슷한 그러니까 네. 집중 유세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대전 내려가고 광화문 가고 이런 식으로. 제 트위터에 누가 네. 글을 쓰신 거야. 네. 불광동 쪽에 어르신들 많이 오는데 박주민 의원님 요즘 인기 짱인데 음. 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박주민 의원님 그걸 빨리 투입시켜달라고. 불광동은 또 을구라서 강병원 의원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전국적인 스타가 네. 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서울시에서 네. 김용호 의원님 뭐 저 네. 뭐 이렇게 강병원 의원 몇 명 묶어가지고 공동 유세 다닌다는데 그 이상하게 연락이 없더라고요. 뭐 저도 뭐 연락 못 받았는데. 유대훈 연락 유대훈 의원님 의뢰 연락 없어요. 의원님이 네. 그거 하신다 그러셨는데. 네. 의뢰 없어요. 그냥 네.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야. 연락 올 때 기다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그 수유역 가서요. 네. 거의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투덜투덜 됐는데 내일부터 다니세요. 네. 근데 또 우리 또 지역구도 좀 지켜야 돼요. 우리 사실 그 서당캐 게시판을 보면은요. 예. 지역구 열심히 좀 지켜줘라. 왜 데일리 방송하느냐.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이 밤 10시 반이 넘고 11시입니다. 11시에요. 지역에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역 유권자도 잘 챙기면서 정말 잠 줄여가면서 서당캐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 지금 그 서울시당 네. 유세 그 위원회가 유대훈 의원이 사의를 좀 보고 다니는데 네. 가면 이제 오늘 뭐 천준호 위원장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나오고 예. 했는데 네. 좀 그 순번을 짜가지고 네. 지역별로 좀 맡아서 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박주민 의원 그렇지 않아도 엄청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거기 우리 제가 특별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마포, 서대문, 은평을 좀 묶어서 같이 돌아다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시간대만 자기 딱 맞춰서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 지역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조절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방송 마무리해야죠. 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박주민 의원님? 늦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가급적으로 그 호해 방송을 업로드할 생각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골목골목 낮에는 열심히 문재인 후보 홍보하고 이제 밤에 잠 줄여가면서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당캐 네. 게시판에다가 네. 댓글로 네. 뭐 여기가 좀 약한 것 같다. 네. 뭐 저기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그거 반영해가지고 다니면 오늘 정청래 제가 알기로 의원님이 직함을 5개 이상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2개가 더 늘었어요, 아까. 그래요? 네, 7개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작전본부처럼 그 댓글 보고 회의한 다음에 그럼 집행하면 되잖아요. 대선 지금 21일 남았는데 네. 아마 당직 100여 가지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따로 꿈이 있으시더라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5년 후에 대선 출마 같아요. 꿈이 있는 게 아니라 꾸밈이 없어요. 네, 그 박지민 의원도 늦게 오셨는데 지금 은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평 갑하고 을 공이 느끼는 게 어제는 확실히 저희만 돌아다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만 해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좀 전열을 좀 정비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첫날 느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죠. 반응 좋아요. 근데 오늘 가니까 약간 어르신들 입에서는 네. 어르신들 반응이 약간 조금 차가운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가짜뉴스에.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짜뉴스 영향. 날씨가 차가워서 그런 거 아닐까? 퀴즈를 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방송을 네네. 짧게 하다 놓고 절대로 안 끊으셔. 1588-2017. 뭔지 아세요? 2017. 공명선거 감시를 위해서 상대방의 부정선거를 전하는 그런 우리 캠프의 전화번호. 대충 맞았습니다. 1588-2017은 문재인과 어깨동무. 국민 의원이 되어주세요. 국민 특보단 모지 말고요. 그래서 국민특보단. 1588 그렇죠. 특보단이에요. 특보단, 국민 특보단 예,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588-2017로 문자를 하면은요. 정책 제안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정책 제안을 딱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인증서가 날라옵니다. 인증서, 성명 박주민, 분야 딱 나옵니다. 분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문화 분야 뭐 이렇게 나오고요. 위 사람을 문재인 중앙 의원으로 인증합니다. 그래서 임명장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맨 밑에 인증서가 나온다. 이 인증서. 인증서는 법과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100만 명을 받겠다고.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 이걸 할 만한 사람 우리나라의 정청래 의원님밖에 없네요. 야, 눈치가 구단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본부 네. 그래서 이걸 하고요. 예. 그래서 정치 알바도 이거 광고가 나갔고, 네. 그다음에 오늘 서당캐 나가고, 네. 또 내일 이제 제가 파파이스에서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파파이스 나가고, 제 트위터 나가고, 페이스북 나가고, 유세할 때 나가고 해서 유세 끝날 때까지 100만 명. 100만 명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으면 네. 저의 공로고, 네. 100만 명이 넘지 않으면 김영호 의원의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저 대신 뭐 이정현 전 대표 장을 지져요. 네. 네, 이것으로 서당계 대선 호혜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의 피날레는 사실 어저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광화문 첫 유세 연설로 장식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엄지척!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 원하십니까? 누구입니까? 확실한 정권 교체 누구입니까? 상식이 되는 나라, 정의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고 나라다운 나라,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정의로운 대통령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의 염원이 가득한 이 광화문에서 제3기 민주정부의 꿈을 말씀드립니다. 세종대왕의 개혁과 민생, 이수신 장군의 안보와 애국을 잇겠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되는 나라,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나라, 일한 만큼 대우받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나라, 나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하는 나라. 그래서 이게 나라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나라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 촛불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냐,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이냐 대결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끝까지 촛불과 함께했습니까? 누가 1600만 촛불이 염원하는 정치개혁 적임자입니까? 누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 정경유착, 뿌리 뽑겠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도 원칙 지키고 상식 지키면 잘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따로 없는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과 손잡고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잘 사는 국민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걸어두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매일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당선되면 일자리 추경 예산부터 편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자리 대통령 누굽니까? 경제 살려낸 경제 대통령,
일자리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이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여러분,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 이념 대결이 아닙니다. 지역 대결이 아닙니다. 세대 간의 대결도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로 국민이 통합되는 선거입니다. 5월 9일 저녁, 그날 밤, 어느 지역은 잔칫날이 되고 어느 지역은 초상집이 되는 일, 이제 그만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지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 넓게 끌어안고 손잡겠습니다. 국민통합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 북악산과 청와대는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권위와 불통, 청와대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통의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겠습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문재인,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양말 행상, 달걀, 보따리 장사하시는 부모님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서민을 아는 사람, 국민의 눈물을 아는 사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서 서민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겠습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 이웃 같은 대통령, 누가 그런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급하게 새 대통령을 뽑는 비상상황입니다. 인수위도 없습니다. 국정연습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실전입니다. 곧바로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해결해내야 합니다. 누가 준비됐습니까? 누가 든든한 후보입니까? 누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준비 끝냈습니다. 일자로 내려오는 게 일자잖아요. 너무 일자예요. 예. 네. 아, 그래서 네. 1번이 이기는구나. 하늘의 뜻이구나. 하늘의 뜻이구나. 네. 하늘에서 일자를 계속 내려보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둘째 날도 계속 일자로 일자. 내려보내요. 네, 네, 그래서 네. 11% 차이로 이기는 거다, 이건. 아, 11%. 예. 내일은 비가 안 오는 것으로 예보됐어요. 내일은 오면 안 됩니다. 네, 선거가 네. 무효돼요. 111%로 그러니까요. 이길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내일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네. 11%.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 그 예언을 하시는데 네. 한 90%의 적중률이 제가 예언하는 것은 거의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네, 네. 이상하게 다 맞아요. 이게 뭐 우주의 질서거든요. 우주의 질서. 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날은 이제 그 아침 출근 인사를 했고요. 네. 이제 낮에는 사실 자전거를 타고 우리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 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 만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자전거는 못 탔어요. 네. 비가 올 때는 네.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를 맞고 걸으세요. 네.
날구지 아니에요, 날구지 그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네, 빗물인가 눈물인가 네. 아주 절실하게 제가 2012년 대선 때요. 네. 영하 14도인 날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진눈깨비가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네, 네. 눈이 엄청 내린 날. 네. 이틀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영하 14도인 날 있잖아요. 유세차를 타고 네. 시속 40-50km로 달리면 영하 20도의 체감 온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거운동원 두 분이 장갑도 2개 끼고 네. 양말도 2개 입고 막 겹겹이 끼었는데도 네. 손이 안 움직인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근데 저는 계속 문재인을 외쳤어요. 네. 그때는 계란장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민주통합당 기호 2번. 네. 그때 민주통합당. 네. 야권 단일 후보 기호 2번 네.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러고 다녔어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센 표는 안 됐다. 저렇게까지 하다니 짠하다. 그래서 오는 표. 네.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것은 제가 2012년 했는데 오늘 네. 갑자기 신의 계시로 네. 제가 수유역 그 유세를 갔어요. 네. 제가 이제 서울시 특별시당 유세 단원이잖아요. 네. 갔는데 갑자기 신의 계시가 있어요. 네. 로고송을 탁 틀어놓고 한데 새로운 유세 방법이 떠올랐어요. 네. 로고송에 맞춰서 이렇게 1번 딱 흔들어서 네. 춤추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네, 네. 딱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주에서 이렇게 유세를 해라. 우주 얘기 너무 많이 하신다. 아싸! 아싸! 네. 새로운 대통령, 네. 준비된 대통령, 네. 기호 1번, 네. 문재인, 네. 문재인, 네. 문재인입니다. 어깨를 흔들고, 엉덩이를 네. 실룩실룩, 실룩. 기호 1번, 문재인, 제인! 아싸! 새로운 대한민국, 네. 신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요. 기호는 네. 1번,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해요.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네.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네. 합정동 우리 퇴근길 유세를 왔거든요. 네. 근데 합정역이 버스에서 엄청 많은 인원이 내려요. 한 네. 번씩 100명씩 막 건널목 건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는 거야. 음. 그래서 제가 다시 뭐라고 했냐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도시 도시가 아니에요. 마구 찍어. 투표소에서는 문재인 찍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네. 재밌다고. 근데 이번 대선이 이제 원래는 항상 겨울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 나오셨을 때도 정말 서울역, 광화문에서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5월 대선이니까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네. 선거 영향을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미칠까요? 그 날씨가 따뜻한 대선과 추운 대선. 추우면 추운 대로, 네. 더우면 더운 대로. 네.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아직 촛불 열기가 쉽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세차를 타고 네. 마포를 돌고 쭉 해보니까 네. 유세 첫날부터 반응을 이렇게 뜨겁게 보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네. 손 흔들어 달라면 손 흔들어 주고 네. 엄지척 해달라고 하면 진짜 엄지척 하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네네. 그리고 네. 감동적인 게 뭐냐면 가다가 네. 문 탁 열고 엄지손가락 내밀고 운전하는 분. 네. 너무 많아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진을 다 찍어서 인증샷을 막 날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첫날 이제 사실 기호 1번을 저희가 거의 못 따라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전 V자를 이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V자 하지 마세요. 엄지척 하세요. 오히려 저를 가르치시되 안철수 성대모사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문재인 진짜입니까? 문재인 후보 성대모사 안 되세요? 문제입니다. 잘 안 됩니다.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그때 이제 JP 성대모사 했는데 JP 성대모사도 댓글에 올라왔죠? 네. 재밌다고 올라왔습니다. 네. 최재천도 그때 했었나요, 제가? 안 했습니다. 최재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천입니다. 이번 대통령은 아무래도 최재천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저 최재천도 응원합니다. 어떤 최재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전혀 달라. 제가 볼 때 전혀 다르고요. 전혀 다릅니까? 네, 오늘 대선 특집이기 때문에 네.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선 첫 번째 일정을 대구에서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 첫 일정을 한 것은 우리 당 대선 후보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정동영 예전에 네.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인혁당 묘수를 첫 일정으로 간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선 후보가 네. 228 민주의거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첫 일정을 한 것은 최초의 일이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잘한 결정이다. 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만 지지율이 올라가면 네. 전국적으로 골고루 네. 지지율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문재인 후보의 일정은 호남에서 제주까지 약 1,300km를 오늘 뭐 종횡무진했다고 그러세요. 뛰어갔습니까? 아니 날라갔다 그래요. 날라갔습니까? 날라갔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네, 비행기 타고 날라갔다 그러는데요. 그 오늘 호남에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 안철수 후보가 전라북도에서 유세를 하는데 사실 많은 인파가 안 모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측은 엄청난 인파로 사실 안전사고도 저는 지금 안철수 연설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박지원 대표입니까? 그렇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오늘인가요? 오늘 그 유세 중에서 호남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네. 5년 전에도 네. 광주 유세를 마치고 뭐 대흥사에서 뭘 한 호남의 아들이고 뭐고 하면서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네. 굉장히 더 고맙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데도 변치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박지원 대표밖에 없습니다. 동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말 실수를 했다고 또 자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말 실수를 했든 말든 저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게 말 실수가 아니라 진심 아닐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두 분의 관계는 워낙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했죠. 언제요? 박지원 당대표한테. 지금 SNS 제가 한 걸 가지고 네네. 고소를 했다가 제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입하고가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대승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악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2천만 원. 그것도 제가 혁혁하게 공로를 세웠죠. 밤 1시 반에 트위터를 알렸죠. 네네. 그래서 기자들이 아침에 물어보라고.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바로 과태료 2천만 원 네. 때렸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네. 개시하기 전에 등재하기 전에 그걸 리트됐어요. 1시간 전에. 네. 그래서 그것도 선거법 위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네. 그 두 화면을 캡처한 것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박지원 대표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네. 지난번 과태료는 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제가 아주 정중하게 트윗을 했죠.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답변을 하셨던가요? 답변을 안 하면 제가 전화하려고요. 냈냐고. 네. 오늘 우리 그 스튜디오에는 지금 할까요? 지금 박지원. 우리 전화 연결 가능합니까? 제작진? 네. 네, X자를 이렇게 보이는데요.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네.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우리 청래당 간부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간부요? 네. 그렇게- 가부 조직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니 근데 항상 우리 정청래 의원님 청래당은요. 네, 네. 총재인 저만 간부고요. 나머지는 다 하수인들이에요. 아니 박수를 아까 너무 쳐주시길래 우리 박수 안 치면 바로 강퇴당하거든요. 청래당 왜 하세요 그러면? 우리 청래당은 오로지 네. 총재를 위한 총재에 의한 총재의 팬클럽입니다. 우리 청래당도 1년에 한 번씩 태양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대선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정한 정권교체와 아니면 진정한 정권교체를 외면한 반반쯤인 정권교체로 갈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승리와 역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문재인과 함께 진정한 정권교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애국심으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정권교체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정권교체의 문풍이 불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당부터 앞장서야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홍보위원장 겸 SNS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열정과 정열을 바쳐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나와 함께 같이 투표장에 갈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선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 설득해 주십시오. 우선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관계인 부모님부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등도 투닥투닥 두들겨 드리면서 엄지척 인증샷을 날릴 수 있는 효자 효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고 나라 구하자. 이것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카네이션 대선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나의 고모, 나의 당숙, 내 주변부터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일제치하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은 일이고 87년 6월 항쟁, 호원 철폐 독재 타도에 함성에 나 또한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우리의 빼앗겼던 권리를 우리가 이제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서 SNS 총괄본부장으로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토닥토닥 두드림 운동 카네이션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서 부모님과 사이좋게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효자 효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대선은 이깁니다. 87년 대통령 선거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대선 후보 등록일 날 나타났던 여론조사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결과로 나왔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그리고 갤럽의 여론조사는 문재인의 우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심성의껏 국민들을 모시고 섬긴다면 5월 9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뛰고 또 뛰고 더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그러나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대선 선거운동에 임합시다. 여러분 가슴속에 효심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5월 9일 카네이션을 달고 마포대교를 건너서 청와대를 향하는 자랑스런 시민주권, 국민주권의 행렬, 헌법정신이 엄연히 살아있고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우리 한번 신명나게 입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카네이션 대선으로 효도하는 대선으로 우리 함께 뛰어봅시다. 정청래였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는 정청래 우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유세원 정청래입니다. 예. 예.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기호 1번입니다. 문재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방송이 아니라 이제 편파 방송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전 들으셨다시피 서당캐 사장님, 김영주 시당위원장님, 서울시 총사령관님의 선대위 발대식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제19대 대선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서당캐는 당연히 대선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전북 일정으로 안타깝게도 방송 펑크를 내신 서당캐 고정 패널 박주민 의원님이 원래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늦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천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시당 서당캐가 대선 특별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이 호의 첫 방송이 되는 셈입니다. 대선 운동 기간 서당캐는 매주 금요일, 정규 방송은 저와 박주민 의원님 진행으로 평소와 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다른 요일은 호의 형식으로 대선 운동 현장과 시시각각 움직이는 판세를 중심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선 운동 기간 중 서당캐는 금요일 정규 방송을 포함해 최소 주 3회 제작 및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호의는 업로드 최소 6시간 전 서울시당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공지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페이스북 유세 생중계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당 선대본 SNS 총괄 본부장이자 홍보위원장이자 서당캐 호외 방송의 진행자이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인 이분의 홍보방송을 먼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대강 아시겠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진정한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정청래 1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촛불 대선, 카네이션 대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촛불 국민이 만들어낸 대선이기 때문에 계절 따라 오는 장미꽃 피는 듯한 대선이 아니고 촛불 대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해방 후 정권에 참여하지 못했고 4.19 혁명 후에 4.19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의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는 민주화운동을 부르짖다가 전두환의 탱크에 밀려 전두환의 정권 찬탈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정권교체의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지만 불행하게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찾아온 촛불 시민들의 뜻대로 촛불 시민의 의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을 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이렇게 국민 대중들의 정치적 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정한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기회는 다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선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이 사라지고 55세 이하와 55세 이상의 세대 간의 투표가 확연히 달라지는 그러한 첫 번째 선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 세대를 설득하고 대선 하루 전에 맞이하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의 등도 토닥토닥 두드려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면서 엄지척 효도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월 8일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카네이션을 달아주십시오. 부모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세대 간의 갈등을 딛고 세대 간 통합을 통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통합의 시대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처음으로 치러지는 야야 대결, 오자 대결, 다자구도의 대선은 일찍이 우리가 네. 태양일이 언제죠? 좀 있으면 돌아옵니다. 음력 4월 18일. 네. 예, 그것이 5월 며칠이죠? 13일이 태양절입니다. 5월 13일 날 그러면 마포구청 앞에서 열병식도 하고. 아니 저희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총재 생일 기념, 대선 승리 기념 1박 2일로 가려고 그래요. 5월 13일이면 정말 대선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네요. 그리고 청래당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네. 원래 정식 명칭은, 네. 정청래를 지키는 사람들, 네. 정지사. 네. 이렇게 되는데요. 정지사. 모든 사람이 다 청래가 되자. 그래서 네. 내가 청래이다의 줄임말. 내가 청래당? 이런 뜻입니다. 청래당? 네, 그래서 제가 네. 직책이요. 네. 총재는 제가 맡고요. 윤리심판원장도 제가 맡았습니다. 네. 바쁜 세상. 네. 심의할 시간이 없다. 네. 바로 청래당 윤리심판원 네. 직권으로 강퇴시킵니다. 네. 몇 명 시켰죠? 3명? 더 많이 시켰습니까? 근데 실제로 총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이제 우리 8,300명. 8,300명. 네. 정말 작은 군대입니다, 군대. 이재명, 안희정,
두 분은 참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 손가락 혁명군 그 이상을 할 수 있었어요. 특례당. 네. 그 오늘 또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김동영 김영삼 대통령 문화센터 이사장. 네. 또 YS의 이제 차남이죠. 김현철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홍인길 전 총무수석. 문정수 네. 전 부산시장. 네. 그래서 상도동계가 네. 급거 네. 문재인 진영으로 지금 넘어왔죠. 지금 뭐 김홍걸 박사,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박사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훈홍 선생의 아들도 그 아드님도 지금 네. 문재인 후보를 열심히 지금 지원하고 그럼요.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덕룡 이사장님이랑 김현철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그 80년도에 그 민취업이 다시 복원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무성을 빼버리고 아주 잘된 일이죠. 네. 혹시 김무성이 여기 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낍니다. 네. 네. 누가 배제하시키죠? 지금 들어온 출입문이 좁아요. 네. 그래서 김무성 걸립니다. 네. 못 들어올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세월호 3주기를 갔는데 동영상을 틀어주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세월호 가족들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괴로운 심정으로 아마 김무성 대표 면담을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가족을 등지고 외면하면서 이제 떠나는 모습이 그 동영상이 사진 포착됐어요. 아닙니까? 유가족이? 그리고 차에서 그냥 그 카니발 자동차 그냥 떠나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걸 봤는데 카니발 맞아요? 뭐 검정색 카니발로 기억합니다. 이거 네. 잘못하면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에 걸립니다. 네. 카니발이 아니라 본 거 아니었어요? 본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지금 바른정당의 그 선대본부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이제 대선을 출마할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팽목항을 한번 갔었잖아요. 네. 팽목항에 가서 먼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참 모양이 안 좋았어요. 모양이 아주 안 좋았죠.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김무성 대표가 한때 민취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서면 남입니다. 돌아서면 남입니까?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왜 안 오고 계시죠? 예, 지금 뛰어오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박주민 의원님 오실 때까지 방송해야 되죠. 오면 끝내자고요. 저한테도 좀 질문 좀 하세요. 아니, 방송이 어렵습니다. 이거 대본도 없이 그냥 하니까 방송이 어려워요. 김영호 우리 의원님. 네네. 우리 지금 이틀 동안 선거운동 했는데요. 네.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근데 우선 아침 7시에 출근길 인사를 하죠. 7시부터 합니까? 네네, 7시 하는데. 우리는 7시 반부터 하는데. 저희는 왜냐면 서대문 주민들이 좀 더 부지런해요. 예,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오는데, 이제 유세 차량을 오늘 탔어요. 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이제 셀러리맨들이 발길을 멈추고 저를 탁 쳐다보면서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문재인이 돼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재인 후보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침부터 박수 받고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거운동한 청래당 괜찮다. 첫날과 둘째 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세할 땐 또 비가 안 왔어요. 아침 출근 시간 비가 안 왔어요. 어쨌든 이틀 비가 왔거든요. 네네. 제가 선거운동을 여러 번 해봤는데 첫날에 비가 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비가 왔어요. 네. 비가 하늘에서 내리죠. 네. 땅으로. 네. 그러면 1자로 내립니까? 2자로 내립니까? 3자로 내립니까? 4자로 내립니까? 전 정확히